자, 등차수열 일반항 AN을 A 플러스 N-1 이렇게 일반항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 맞나요? 그리고 이거를 뭐 전개를 하면 N에 대한 1차식인데 이 N에 대한 개수가 공차로 따라온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도 외워주셔야 되고 이렇게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 13579 점점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를 등차수라고 판단해서 내가 일반항을 구해야 돼. 그럼 일반항을 구할 때 첫 번째 항 A 플러스 공차 2라고 해서 N-1 공차라고 해서 2N 플러스 1 이렇게 잡아도 되지만 더 빠르게 잡는 방법은 공차가 몇이야? 2. 그러니까 2N 이렇게 시작하자고. 맞니? 그리고 첫 번째 항이 1이야. 그 말은 1 대입해서 1이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 1 대입해서 1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그럼 봐봐. 공차가 3이고 A6이 뭐 8이라고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일반항을 어떻게 찾냐? 1번처럼 가면 조금 생각보다 귀찮다는 거야. 1번처럼 가면. 그래서 어떻게 바로 가냐면 등차수라고 나왔으면은 자, 공차가 3이니까 시작을 어떻게 해? 3n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 첫 번째 항이 아니라 여섯 번째 항이 8이야. 그 말은 6 대입해서 8 나와야 돼. 그럼 이거는 바로 어떻게 잡아? 마이너스 10 이렇게 빠르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물론 알고 계셔야 되지만 이쪽이 조금 더 실전풀이가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등차수열의 합.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외워달라고 했던 것 같아. 첫 번째는 2분의 항의 개수의 2a 플러스 n-1t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도 외워주시고 두 번째로는 2분의 항의 개수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도 외워주신다. 따라옵니까? 네. 자, 그 다음 등차수열을 연산할 때 이런 것들 조금 빨리 연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자, 그러면 여기는 얘가 a 더하기 n-1t고 여기 없죠? 저만 됐나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를 더하니까 2a 플러스 n 플러스 n 마이너스 2b 이렇게. 그러면 봐봐. 애초에 여기 있는 이 등차수열을 계산할 때는 여기서 a 하나가 튀어나오고 여기에는 이 항의 번호, 항의 숫자에다가 1 뺀 게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a 튀어나오고 여기도 a 튀어나오니까 2a 튀어나오고 그 다음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하나씩 빠지고 하나씩 빠지니까 바로 2를 빼주면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a1 더하기 a4 더하기 a7이 뭐 10이라고 주면 이거를 막 a 더하기 3d 더하기 a 더하기 6d 이렇게 좀 꼴보기 싫게 가져갈 게 아니라 한 번에 쓰자고. 한 번에. 그러면 a가 3개 있고 맞나요? 그 다음 요거 3개를 더하면 10인가? 거기서 3 빼니까 9d는 10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얘는 여기서 이거 빼면은 a가 사라지지. 즉 등차수열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를 빼면 항상 공차가 튀어나오는 거야. 공차가. 실제로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은 n-nt라고 하여 공차 형태가 바로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전체적으로 내가 기본을 알고 있다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택해 나가셔야지 내신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시간 싸움인 거. 그쵸? 맨날 시험 끝나고 선생님 저 풀 수 있는 건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줄 때 빠딱빠딱 가져가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 뭐 추가적인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등차 한 바퀴 돌고 나중에 3월 돼서는 선생님이 조금 더 스킬적인 것들은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SN과 A의 사이의 관계. 자,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냐면 문제에서 SN이 주어지면 SN을 알면 나는 AN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SN은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그럼 SN을 가지고 AN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서 SN-1이라는 것을 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닐 때 여기에 이 아래에 있는 이 숫자는 항의 번호를 의미한단 말이야. 뭐 항의 개수라든지 어쨌든 몇 번째 항을 의미하는 거라서 여기는 얘네는 기본적으로 자연수만 따라와야 돼. 자연수. 그러면 여기서는 n은 자연수 맞아요. 1 이상의 자연수고 여기서 얘가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n이 2 이상의 범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이 식을 빼버리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SN에서 SN-를 뺀 것이 다 빠지니까 여기까지 다 지워지죠. 여기까지 이렇게
AN만 나온다는 거지. 단 중요한 건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 식이 성립한다. 됐나요? 그럼 문제에서 AN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만 쓰면 다 구한 게 아니야. 왜? 두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n번째 항까지는 구했지만 첫 번째 항은 안 구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항 A1이라는 건 SL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개념 복습한 거고요. 등차 수열 먼저 조금 질문 받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삼각형 잠깐 넘어가고요. 등차 수열 먼저 질문 받아서 등차 수열 먼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질문. 등차 수열 질문. 열어볼게요. 911? 51. 왜요? 924. 924요. 왜요? 928. 958. 960. 962. 940. 940? 네. 또요. 972. 963. 973. 3이야, 4야. 3, 또요. 932. 932. 또 이렇게 소환식으로 하다가 다 채울 거 아니죠? 971이요. 957이요. 969. 또요. 없나요? 935요. 935요. 또요. 58. 900. 58? 일단 선생님 오늘 딱 여기까지 먼저 갖고 개념 먼저 마무리할 거예요. 준비시간. 일단 924번부터 갑시다. 924번. 다 같이 봐주시고. 근성 싸움이네요, 이 문제. 첫 번째 항을 첫 번째 씬, 회씬. 문제 읽으면서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항을 일곱 번째 반복했을 때, 일곱 번째.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1부터 차례대로 자연수를 쫙쫙쫙 나열을 했는데 1회 시행했을 때 이 각각의 홀수번째 항만들을 가지고 나열을 하겠대요. 그래서 일단 각각의 홀수번째 항만들을 가지고 나열하면 1회 시행하면 1, 3, 5, 7, 9, 11, 점점점 이렇게 하면 1회 시행이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내가 얘를 지금 반복해서 7회 시행했을 때 세 번째 항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 말은 규칙 찾으라는 얘기지, 규칙. 그래서 규칙을 찾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막 한두 번 하고 규칙 찾아. 누군가는 세네 번 하고 규칙 찾아. 선생님 왜 그래요? 왜 누구는 세네 번 해요?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피지컬 차이예요.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칙을 직접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1회 시행했을 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내가 2회 시행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놈들의 홀수번째 항만들을 또 나열하겠다라는 거죠. 홀수번째 항만들을. 그러면 나열해보니까 1, 5, 9, 13, 점점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럼 내가 한 번 더 하면 3회 시행하면 또 홀수번째 항만을 갖다 쓰니까 1, 9. 자, 여기는 4씩 증가한 게 보이니까 17이라는 게 있겠지? 그래서 1, 9, 17, 점점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내가 횟수를 지금 진행을 함에 따라 어쨌든 써보면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등차 수열이 나온다는 거지. 지금 등차 수열이 무슨 말인지 계시나요? 어쨌든 등차 수열이 나온다. 자, 그럼 1회 시행하면 공차가 2야. 맞니? 첫 번째 항은 1이고 2회 시행하면 첫 번째 항은 1이고 공차가 4가 되죠. 그 다음은 공차가 8이 되네. 맞아? 자, 첫 번째는 공차가 2였어. 2가 2였고 그 다음은 공차가 4였어. 그 다음은 공차가 몇이야? 8이야. 그 다음은 공차가 몇이 되는 것 같아? 얘랑 얘를 갖다 쓰게 되는 거지. 공차가 16이 된다라는 거지. 즉 공차의 형태가 점점 2배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은 1이면서 이 되니까 자, 그래서 7회 시행을 한다면
공차가 뭐 2, 4, 8 그냥 쓸게요. 아직 등비 시작 안 했으니까 이렇게 두 배씩 늘어나서 자 1회 시행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공차가 128인회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첫 번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128, 그 다음에 1 더하기 2이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네. 점점점. 그래서 답은 얘가 세 번째 항이 된다. 뭐 직접 써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932번 갑시다. 932번. 여기 지울게요. 선생님 오늘 좀 마음이 급해요. 왔다 해야지 다음 과제도 나오고 하니까. 이걸 작은 수부터 나열하는 걸 CN이라고 하겠다. 네, 봅시다. 자, 문제가 뭐냐면 A라는 집합을 이렇게 갖다 썼고 B라는 집합을 이렇게 갖다 썼대. 이때 A하고 B의 교집합을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것을 CN이라는 수열로 잡겠대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거하고 이거의 교집합을 천천히 나열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럼 내가 A라는 놈을 다시 써보면 A는 2, 4, 6, 8, 10, 12, 14, 16, 58 이렇게 쭉 나오겠죠. 맞나요? 자, B라는 거 써보면 B라는 거는 얘가 의미하는 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지. 여기다 1 대입하면 4 나오고 2 대입하면 7 나오고 30 더하면 된단 말이에요. 30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럼 내가 A하고 B의 교집합을 살펴보면 여기 뭐 4라는 거 있고 그 다음 10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 16이라는 거 있고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CN이라는 수열은 4, 10, 16 이러한 수열이 나온다.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직접 써보셔야 돼요. 직접 써보셔야 되고요. 자, 이런 문제 풀다 보면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공차가 2인회가 나왔고 여기 보면 공차가 3인회가 나왔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이 형태는 지금 공차가 몇 인회가 나오는 거야? 6인회가 나오는 거 보이니? 얘가 의미하는 건 2로 나온 나머지가 0이야. 얘가 의미하는 건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는 어쨌든 주기 6인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조금 가져오세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60 주기가 6인 형태가 나오는 거죠. 따라옵니까? 자, 어쨌든 CN이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니까 일반항 잡으면 공차가 6이니까 6N 첫 번째 항이 4니까 1 대입하면 4 나오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얘가 언제 세 자리 자연수가 나오는지를 찾으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끝. 자, 넘어가서 935번 갈게요. 935번. 됩니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이때 m과 n 사이의 관계식을 거라. 자, 이런 문제네요. n과 n 사이의 관계식을 거라. 자, 볼게요. 자, 일단 얘가 전체가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어. 등차 수열이라고. 그럼 이렇게 일단 이거 하나의 유형이라고 해서 조금 정리를 할 텐데 이러한 수열을 꼭 다른 하나의 수열로 잡아주세요. 선생님이 이 수열을 지금부터 CN이라고 한번 잡아볼게. CN이라는 수열이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럼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일단 이 전체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 전체. 얘가 C 몇일까? 체크. 자, 여기 몇 개 있어? 1부터 M. M개 있나? 맞아? 여기 몇 개 있어? 2개 있나? 여기 N개 있나? 여기 1개 있지. 그럼 전체는 몇 개지? N개 있고 M개 있고 그리고 3개 있으니까 약간 이런 식의 형태가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전체 항의 개수는 n 더하기 m 더하기 3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수열 또한 지금 등차 수열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난 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지금 뭘 알고 있는 거냐면 이 4라는 숫자하고 16이라는 숫자하고 40이라는 숫자를 천천히 한번 써볼 거야. 그럼 이 4라는 숫자는 첫 번째 항이니까 그냥 C는 4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C1은 4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 16이라는 숫자를 쓸 때는 C 몇인지 이걸 천천히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거야. C 몇인지.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자, 그럼 여기는 16은 몇 번째 항인 것 같아, 얘들아? 여기 n개 있지. 여기 한 개 있지. 그럼 여기 몇 번째야?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때는 C n 플러스 2가 16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럼 여기도 한번 활용해볼까? 40? 그럼 얘는 아까 좀 전에 구했는데 얘는 C n 더하기 m 더하기 2 3이었구나. 얘가 40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n하고 m하고 n에 대한 관계식을 끄집어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공차는 뭔지 모르니까 공차를 그냥 D라고 잡고 천천히 해볼게. 그럼 여기는 첫 번째 항 C는 4라고 잡히고 여기는 C 더하기 m 플러스 2의 D가 16이다 이렇게 잡 1, 미안 이렇게 잡힌다는 거지. 따라오세요. 자, 그럼 얘는요 C 더하기 요거에다가 1을 빼버리면 되니까 m 플러스 m 더하기 2의 B가 40이다 이렇게 잡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지금 4인 상황이고요. 얘를 넘겨버려서 여기가 12가 된다고 알 수 있겠네.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4니까 넘어가면은 36이라고 알 수 있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를 해야 돼. 연립방 정식을 풀 때 맨날 내가 둘을 빼고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 집중. n하고 m에 대한 관계식을 끄집어내고 싶어. 그러면 이 d를 소거해야겠지? 그럼 d를 소거하는 방법은 더하기 한들, 빼기 한들, 소거하기 한들. 아니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된다는 거죠. 연립할 때 이제 나누기도 계속 추가가 될 거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이 두 식을 나눠버린다는 거야. 그럼 이 두 식을 나눠버리면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둘을 나눠버리니까 3분의 1이다. 이러한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지.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사이에 막 다른 수열이 있다면 사이에 있는 이 AN이라는 수열을 볼 게 아니라 전체 수열을 하나 잡아줘야 된다는 거야. 앞으로 이런 문제 있으면 무조건 전체 수열 잡아서 똑같이 풀어나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래서 풀이를 조금 이거는 고정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서 540번 갑시다. 540번. 자, 쉴게요. 535번에다가는 별표 좀 쳐놓으세요, 여러분들. 유형이라고 쓰면 좋다, 유형. 각각 등차 수열이 이렇다. 단거리요.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가로로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세로로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래. 이때 뭐 A, B, D, F 다 구하는 이분이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활용할 거는 선생님은 지금부터 이 등차 중앙이라는 걸 활용할 테니까 이거 한번 잘 보면서 따라오세요. 자, 등차수열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이 가운데 있는 항을 두 배를 하면 양쪽에 있는 걸 더한 것과 똑같다라는 게 있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 맨 위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에서는 이 B는 A 더하기 14다라고 해서 이러한 관계식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야. 굳이 막 여기 A 더하기 D 이렇게 가기보다는 바로 이런 관계식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내가 이 관계식을 가지고 당연히 A, B는 구할 수가 없네. 왜? 문자 두 개인데 시카하니까. 즉, 이 문제는 한 문자로 통일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거야. 한 문자로 통일. 천천히 해나가는 거라고. 천천히. 자, 그러면 A를 B로 바꿔볼게요. 자, A는 2B-14니까 여기를 2B-14라고 충분히 바꿀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한 문자로 다 통일해 나가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번 갑시다. 자, 똑같이 여기서 관계식을 세우면 이름에 대한 관계식은 이 C는 B 더하기 0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내가 모든 문자를 다 B로 통일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도 C 대신에 2분의 B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에는 이 C 대신에 2분의 B 이렇게 천천히 쓰는 거야. 한 문자로 다 통일을 해버리겠다는 거지. 따라오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마찬가지로 뭐 여기도 한번 할까? 여기? 자,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걸 2배를 한 게 양쪽을 더한 것과 똑같다. 이런 6 더하기 D 이런 식이 튀어나오겠네. 그럼 마찬가지로 이 D 또한 B-6이라고 바꿔쓸 수 있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한 문자로 다 통일을 해버리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또한 천천히 바꿀 수 있겠지? 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갈게.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걸 2배를 한 게 양쪽에 있는 걸 더한 것과 똑같다. 2B-14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그럼 정리하면 2는 26-2B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A하고 B하고 D하고 F를 전부 다 B로 바꿀 수 있겠지. 맞아? B는 절대 구할 수가 없어 얘들아. 여기서 분명히 B가 소거될 겁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한 문자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약간 등차 중앙을 활용해서 천천히 한 문자로 다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넘어갈게요. 비슷한 문제를 좀 더 고쟁이 가면 자세하게 풀 시간이 있을 겁니다. 951번 가져볼게요. 951번. 자, 봅시다. 자, 일단 이 각각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지금 전체 절대값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언제까지가 양수고 언제까지가 음수인지 이거를 꼭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언제까지가 양수고 언제까지가 음수인지. 봐봐. 선생님이 지금부터 등차 수열을 4개를 한번 깔아볼게. 4개. 자, 첫 번째는 첫 번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양수인 거랑 첫 번째 항 양수고 공차가 음수인 거랑 첫 번째 항 음수고 공차가 양수인 거, 첫 번째 항 음수고 공차가 음수인 거. 이런 거 한번 천천히 볼게. 자,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이 양수니까 첫 번째 항은 플러스, 지금 선생님 첫 번째 항 양수니까 이렇게 일단 한번 가볼게요. 그럼 그 다음 항은 공차가 양수니까 여기는 A 플러스 B가 나오겠지. 그럼 그 다음 항도 양수 나오겠지. 그럼 그 다음 항도 양수 나오고 그 다음 항도 양수 나오고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네. 여기까지 되세요? 자, 이런 애는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 첫 번째 항 양수야. 근데 거기다가 음수라는 걸 더하는 거야. A 플러스 B니까. 그럼 얘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사실 모른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양수가 나오다가 언젠가는 음수가 나오고 그 다음은 계속해서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는 거 괜찮나요? 따라오세요. 첫 번째 항이 양수 거기다가 음수를 계속 더해 나가니까. 이러한 감각이 일단 먼저 조금 잡혀 있어야 되더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음수니까 첫 번째 항 음수야. 그 다음 공차가 양수야. 그러면 점점 내가 양수를 더해간다라는 거지.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 양수를 점점 더해간다는 얘기야. 그 말은 음수가 어쨌든 처음에 나오다가 양수가 한 번 나오는 순간 그 기로는 계속 양수다라는 거예요. 계속 양수.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마지막 이건 어떻게 나올까? 첫 번째 하면 음수, 그 다음엔 A 플러스 D니까 또 음수 나오겠지? 계속 음수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속 음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제자야. 출제자.
그러면 내가 절대값을 씌운 이 문제에 대해서 얘랑 얘는 좀 너무 시시하지 않아요? 전부 다 그냥 절대값이 똑같이 바뀌어진다는 거지. 전부 다 양수가 돼버리고 전부 다 음수가 돼버리니까 이건 너무 시시하니까 안 나와. 여러분들이 볼 거는 2번하고 3번 케이스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내가 이 절대값을 풀 때는 언제까지가 양수고 언제까지가 음수인지를 먼저 꼭 찾은 다음에 그 후에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일단 언제까지가 양수고 언제까지가 음수를 찾기 위해서 먼저 일반항을 좀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일반항.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50이야. 그 다음 이 두 개를 빼버리면 공차만 튀어나오겠다.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니까 9D 얘가 빼니까 마이너스 27. 그래서 D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좀 빨리 찾으라고 얘들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빼면은 공차만 튀어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엔 잡아주시고 첫 번째 항 1 대입해서 50 나와야 되니까 뒤에는 더하기 53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이 양수야. 계속 플러스 나오다가 공차가 음수니까 언젠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언제까지가 플러스야 아니라 몇 번째 항까지? 17번째 항까지가 플러스, 18번째 항까지는 마이너스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천천히 하면 돼. 자, 17번째 항까지는 플러스니까 얘네는 절대값 밖을 그냥 나오고요. 18번째 항부터는 음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전부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버려서 여기를 전부 다 더하기로 바꿔서 내가 구하는 답은 이놈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문제 어떻게 처리하냐? 여기에는 얘를 등차 수열의 합, 여기에는 얘도 등차 수열의 합. 자, 얘들아 여기 집중해야 돼. 이런 놈들로 구할 텐데 등차 수열 합 공식을 두 가지로 나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알면 그 공식이 항상 더 쉽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구할 수 있다면 그 공식이 항상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이 50이고 17번째 항은 여기다 17을 대입하면 되죠? 얘가 2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1부터 17까지 17개, 그리고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런 식으로 했는 게 제일 실수가 없다고 얘들아. 2a 플러스 n-1d 물론 좋지만 첫 번째 항 마지막 항을 알 수 있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간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자 항의 개수 18부터 30까지니까 13개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 18을 대입하니까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요 30을 대입하니까 마지막 항이 마이너스 37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천천히 정리하세요. 자, 넘어가서 957번 갑시다. 957번. 자, 957번 갈게요. 쉽니다. 지금 학교 가면은 이제 다 낯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 반 안 바뀌고 아직 아는 애들. 이렇게 있다. A 5를 구하라. 등차수의 합을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자, 일단 어떻게 먼저 보였으면 좋겠냐면 봐봐 얘들아. 자, 문제를 여태까지 많이 풀었으면 좀 알 텐데 내가 등차 수열을 완벽하게 AN이라는 놈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식이 몇 개 필요할까?
등차수를 내가 완벽히 구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할 것 같아? 식 몇 개 필요해? 얘들아, 등차수를 구하려면 식 몇 개 필요할까? 식은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2개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2개.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바꿔서 내가 1차 함수를 완벽하게 구하려면 1차 함수를 구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할까? 2개. 왜? 1차 함수라는 놈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해서 문자가 이렇게 2개가 잡히거든. 또는 직선이라는 관점에서 점을 2개를 택하면 이 2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라고 정해지거든. 이해되니? 그러면 등차수열을 여러분들이 구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등차수열이란 이 an이라는 건 n에 대한 1차식이란 말이야. n에 대한 1차 함수라고. 즉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n에 대한 1차식. 등차수열을 내가 완벽히 구하기 위해선 식이 사실은 2개 필요하다는 거예요. 2개. 자, 그래서 문제 잠깐만 앞에 있는 문제를 잠깐만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 있는 문제들. 얘들아, 학교 갔다 와서 마탱이 간 거 알아요? 하지만 좀만 힘냅시다. 자, 919번부터 잠깐만 눈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유형 1번. 너네가 이런 거 잘 풀었을 텐데 등차 수열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식이 2개 필요한 거야. 그럼 여기서 식 2개는 뭐 같아? 919번 잠깐 문제를 보면 첫 번째는 공차가 3 맞니? 그 다음 A6은 11 이렇게 식 2개가 보이는 순간 사실은 등차 수열을 구할 수 있는 애로 바뀐다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 아래는 없고요. 928번도 똑같습니다. 928번. 저런 문제도 918번 문제를 잠깐만 보면 가에서 이미 식 하나를 줬고 나에서 식 하나 줬단 말이야. 그럼 얘는 사실 다 준 거야. 등차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애초에 등차수열이라는 관점에서는 얘는 식 2개만 있으면 문제는 끝난다는 거야. 그럼 식 2개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 등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등호 하나당 식 하나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첫 번째는 S7은 40이다라는 이식을 끄집어낼 수 있고요. 괜찮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절대값 S3이라는 애가 42가 된다. 이렇게 2개씩이 보인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 식 2개로 사실은 등차수열은 바로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는 거야. 이렇게 먼저 읽어주는 습관이 필요하다 얘들아.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S3이라는 것은 사실 42가 될 수도 있고 S3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42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을 낼 때는 첫 번째 S7이 42고 S3이 42인 경우 두 가지를 풀던지 이걸 풀던지 또는 S7은 40이다 그리고 S3은 마이너스 40이다 이 2개를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뭐 공차가 음수가 나오나봐. 공차가 음수가 나오니까 양수인 걸 택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됐니? 막 달려드는 거 물론 좋아. 물론 좋은데 등차수는 애초에 식 2개면 끝나는 거라고. 이 2개만을 가지고 여기에 몰입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니? 선생님은 얘들아 너네가 답을 내려고 할 때 이걸 먼저 할 것 같아 이걸 먼저 할 것 같아. 다 이걸 먼저 하는데 선생님은 약간 당연히 여기 약간 마이너스 아닐까? 당연히라는 말을 좀 뺄게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만만한 거에 반대예요. 알겠니? 그럼 선생님은 이쪽으로 한번 가보고 그냥 끝낼게. 이건 여러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S7은 40이다라는 이놈을 여러분들이 등차수를 합공식으로 써주면 되겠다. 그러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를 하니까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오고 됐니?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써.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이렇게 식이 나온다는 거지.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양쪽을 2로 나눠서 식 정리할게요. 자, 2로 나누니까 여기가 a 플러스 3d 정리하면 7a 플러스 21d가 40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도 나누니까 a 플러스 d 7로도 나눕시다. 그럼 a 플러스 3d가 이렇게 나오고 3으로 나누니까 a 플러스 d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연립하면은 뒤에 값이 나온다. 위에서 아래를 빼니까 2는 20, 즉 d는 1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차수열은 식 2개 보이면 그냥 거기서 끝났다. 거기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958번 갑시다. 958번. 첫째 항이 1, 2차가 4분의 1, S5, Sn 플러스 3, Sen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약간 노가다 시키는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항 3개 보였을 때 등차수열이면 무조건 등차 중앙 갖다 쓰는 거야, 얘들아, 식 자체를.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걸 2배를 한 게 양쪽을 더한 것과 똑같다. 이거 풀면 답 나온다는 거죠. 그럼 천천히 풀어보면 2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 n 플러스 3 그리고 2a 플러스 n 플러스 2t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오른쪽도 그냥 쭉 쓰는 겁니다. 2분의 5에 2a 플러스 4t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2분의 2n에 2a 플러스 2n 마이너스 1t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식을 막 열심히 정리한다라는 거죠. 자, 얘들아, 이거 너무 싫어. 선생님이 이거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빠르게 풀 수 있는 약간 엄청난 꿀팁 하나 좀 전수해줄게요. 자, 일단 요거 2 나눠주시고 아까 너무 싫어. 너무 싫은데요? 자, 그러면 이거 진짜 다 해야 돼. 다른 방법은 없겠죠? 자, 할게요. 2n 플러스 6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n 플러스 3, n 플러스 2d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a로 묶어버리면 a가 여기는 5가 나오고 여기는 2n이 나오네. 2n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d로 묶어버리면 10 나오고 여기는 2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와요. 아, 뭐야, a하고 d 줬으니까 대입하면 끝 아니에요? 그쵸? 1 대입하고 4분의 1 대입하고 1 대입하고 4분의 1 대입하면은 n의 값 구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푸시면 됩니다. 자, 근데 봐봐, 얘들아. 여기에는 이렇게 먼저 봅시다. 자, 볼게요. 이거 잠깐만 보자. an 더하기 am이라는 걸 어떻게도 처리할 수 있냐면 얘를 이 자체로 등차 중앙에 대한 식으로 사실은 처리가 되거든. 등차 중앙에 대한 식으로. 봐봐. 얘를 선생님이 2배의 a에 저 한 가운데에 있는 놈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도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자, 실제로 여기에는 얘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t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얘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더하면 2a 플러스 n 플러스 m 마이너스 2d 이렇게 따라오겠지. 그치? 그럼 이거 똑같이 한번 해볼게. 자, 얘는 2배의 a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m 마이너스 1t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서 어차피 하나 빼면 되니까.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여기다가 2배를 하니까 2a 플러스 여기 2 지워지고 n 플러스 m 마이너스 2d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an 더하기 am이라는 애가 정리 써놔, 얘들아. 이거 뭐냐면 an 더하기 am은 사실 ap 더하기 aq랑 같을 수 있는데 이때는 n 더하기 n이랑 p 더하기 q가 같으면 이 둘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요거 2개를 하면 2a 더하기 n 플러스
n-2d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 두 개 더하면 2a 더하기 p 더하기 q-2d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이 둘이 같다는 얘기는 n 더하기 n이랑 p 더하기 q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따라와. 그래서 문제에서 a1 더하기 a4가 나왔어. 그럼 여기 a 더하기 이 둘이 더하면 5죠? 그럼 여기는 뭐가 올 수밖에 없다? a 3이 올 수밖에 없다. 등차수의 약간 특징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내가 a4라는 놈을 아니다. a2 더하기 a6이라는 놈을 어떻게든 써버릴 수 있냐면 잘 봐. 둘이 더하면 8이지. 그치? 그럼 얘를 a4 두 개 이렇게 써버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즉, 이 두 개 더한 거에 절반, 평균값을 구배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 형태로. 여기까지 되니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 식을 가지고 여기는 얘를 다시 한번 좀 색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자, 여기 지우고 이건 노가다니까 그냥 지우고 하시면 되고요. 자, 봅시다. 자, 등차수의 합을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냐면 2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얘를 우리가 공식 등차수의 합 공식은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이 S5라는 것도 2분의 5에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2분의 2n에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닐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때 여기는 얘를요 이 둘의 등차 중앙 형태를 활용하면 얘가 2배의 a에 이거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그러면 무슨 수땡이 나오네. 2분의 n 더하기 4 이건 망했네. 분수 안 나오는 거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여기 있는 얘는 2, a,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따라오니 무슨 말인지? 여기 있는 얘는 2배의 a에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2분의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를 전부 다 a로 바꿔버려서 여기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사실 구할 수 있잖아 얘들아. 그 다음에 그냥 대입만 해버려서 사실 붙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형태도 조금 지금 한번 보여줬는데 이게 내신 때는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게 좀 간단하게 풀리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 줄 텐데 일단 조금 익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걸. 오케이? 자, 넘어가서 960번. 960번 볼게요. 자, 지웁니다. 자, 유형 10번에다가 별표 3개 쳐놓고 유형 10번 여기다가 별표 3개 좀 쳐놓고요. 지문이 많네요. 여기 960, 962. 등차 수열의 합의 최소수. 자, 봅시다. 자, 일단 이거는 하나의 개념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유형에다 그냥 별표예요. 유형. 자, 정리할게요. 등차수열 합 내가 SN에 대하여 이거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등차수열을 4개의 형태로 지금 아까 천천히 했던 것 같거든요. 4개의 형태. 어떻게 하냐면 A가 양수고 D가 양수일 때, A가 양수고 D가 음수일 때, A가 음수고 D가 양수일 때, A가 음수고 D가 음수일 때 이렇게 4개의 형태를 천천히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괜찮니?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플러스 나오고 계속 플러스가 나온다라고 했던 것 같고요. 맞나요? 자, 이런 형태는 첫 번째 항은 A가 양수니까 첫 번째 항이 양수고 플러스 나오다가 언젠가는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그 뒤로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 다음 얘는 첫 번째 항이 음수지? 맞아? 그러면 공차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나오다가 언젠가는 플러스가 나오고 그 후에도 계속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다음 마지막 이런 형태는 음수 나오고 계속해서 음수가 나오고 이런 형태.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하여 선생님이 지금부터 최대하고 최소로 한번 쪼개볼 거야. 뭐냐면 등차 수열합 SN의 최대 최소를 한번 천천히 구해볼게. 자 그러면 이러한 놈은 등차 수열합은 여기가 S1 하나를 더한 게 S1 이 두 개를 더한 게 S2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얘들아. 따라오니? 그럼 얘는 S1보다는 S2가 크고 S2보다는 S3이 클 수밖에 없겠네. 왜? 계속 양수를 더하니까. 요가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놈의 최대값이라는 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럼 이거의 최소값은 뭘까? S1이겠지. 수의 요거 이해되니? 오케이 이거의 최소값은 S1이란 얘기야. 그럼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안 나와? 안 나와. 왜? 너무 시시하잖아. 애초에 이런 경우는 안 나온다니까? 또 계속 음수인 이런 경우는 안 나온다고. 왜냐면 이거는 최대값이 뭐야? 최대값이 S1이 되겠지. 맞아. 왜? 점점 더할수록 음수를 더하니까 점점 작아진단 말이야.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 무조건 이 둘 중 하나가 나올 거야.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이때는 최대값이 언제야? 최대값이 양수를 다 더하면 최대값 아니야? 이해되니? 양수를 다 더하면 최대값이야. 최소값은 없겠지? 왜? 음수를 계속 더하면 계속 작아질 테니까. 이때는 여기까지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여기까지를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봐봐. 얘를 내가 SM이라고 하면 해볼게. SM이 최대야. 그 말은 AM이라는 여기가 지금 AM번째 항이겠지. 이 항까지는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하지만 그 다음 항은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놈의 다음 항은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0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가 0이면 여기까지 잘라도 최대가 되고 여기까지 잘라도 최대가 되겠지. 둘이 똑같은 애가 나올 테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이 개념이 따라와야 된다. SM을 최대라고 하면 최대를 SM이라고 하면 이때 AM까지에 대한 N번째 항은 양수여야 되고 0에도 상관없고 그 다음 항은 음수여야 된다는 거죠. 의미 형 놓쳤나?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여기까지가 최소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최소 하지만 최대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겠지? 따라와. 그래서 최대는 존재하지 않고 최소는 AM까지는 음수고 그 다음 항은 양수여야 된다고 해서 여기는 이 개념이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라. 오케이? 일단 요거 먼저 정리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959번부터 962번을 푸셨어야 돼요.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얘들아 이거 좀 적어놔 지금. 위에다 하나 적어놔. 아니면 깔끔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들아 여기 집중. 여기 봐봐. 이 식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는 n이 7일 때 최소가 된다는 최대가 된다는 얘기야. 모든 n에 대하여 SM보다 S7이 크고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S7이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럼 S7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7번째 항까지는 양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8번째 항부터는 음수가 된다 이렇게 바로 써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에는 이 아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오니? 오케이. 지금입니다. 자, 그럼 960번 문제 한번 보고 같이 풀어볼게요.
SN의 최소값을 구하라. SN이 최소일 때 N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입니다. 로그가 떼 있구나. 로그 공통점.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보면 여기 마지막에 로그가 나와 있어. 로그. 근데 여기는 지금 밑이 11 로그가 나와 있잖아. 맞니? 항상 여기 밑 먼저 체크해야지. 근데 여기는 밑이 11 로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밑이 11 로그를 먼저 바꿔야지만 활용이 가능하겠니?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그래서 주어진 얘를 밑이 11 로그 형태로 먼저 바꿔주는 거야. 밑 변환 공식에 의해 밑이 11 로그로 먼저 바꿔버리겠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러면 로그 2가 지금 0.3이야. 그럼 준우야, 로그 1을 하면 로그 5를 알 수 있는 거지? 둘이 더하면 뭐야? 1. 그러면 여기가 0.7이 돼야 된다는 거지. 정리하면 3분의 7n-100 이렇게 생긴 등차 수열이었다라는 거예요. AN이 등차 수열이었다.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럼 이러한 수열을 선생님이 쭉 나열해보면 첫 번째 항이 음수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음수고 계속 음수야. 맞아? 음수였다가 언제 양수가 되겠지. 어디까지 더해야 최소가 된다는 얘기야. 전부 다 음수인 항까지 더해야 최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 말은 언제 처음 양수가 되는지를 체크해줘서, 또는 마지막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체크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따라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언제 처음 양수가 되는지를 찾아봐. 언제 처음 양수가 되냐면 3분의 7n-100이라는 애가 처음 양수가 된다. 0보다 커졌을 때 찾아낸다는 얘기야. 그러면 3분의 7n은 100보다 크거나 같고 n은 7분의 300보다 크거나 같지 않구나. 300을 7로 나누니 얘가 42. 얼마가 나옵니다. 따라와. 즉 n이 43일 때 이때가 처음으로 양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43번째 항이 처음으로 양수가 된다. 즉 42번째 항까지 더해야지만 걔가 최소가 된다. 이해되십니까? 자, 넘어갑니다. 962번도 똑같이 푸시면 돼요. 962번. 자, 그럼 962번은 문제만 같이 읽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962번. 여기 질문 962번 있어요. 자, 보면 첫째 항이 -4라고 나왔어. 이렇게. 그 다음 보면은 S3은 S8이라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식 2개 줬구나 이렇게 끝내야 돼. 식 2개 줬구나. 그럼 식 2개 줬으니까 등차 수열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등차 수열 구해서 그때 최소값을 구하시면 답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옵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963번 1부가 있는데, 자, 963번까지 해볼게요. 첫째 항이 110이고 공차가 정수다라고 나와있네. 이때 S8의 값이 이미 다른 이번에 자, 이런 문제는 얘들아 여기다가는 별표 한 5개 쳐놔야 돼. 얘들아 963번에 별표 5개 치시고 963 별표 5개 치시고 자, 가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개념만 따라오면 개념에 의해 문제 푸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개념에 의해 푸는 거야. 가볼게. 일단 첫 번째 항이 110이라고 나왔고 공차가 정수라고 나왔어. 그리고 S8이라는 애가 어떠한 SN보다 크다는 얘기는 S8이 최대다라고 해서 이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얘가 SN보다 크다 이렇게 잡혀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지금 수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첫 번째 항은 양수야. 두 번째 항도 뭐 양수라고 일단 가정하자. 계속 양수면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해돼? 언젠간 얘가 음수가 되어야지만 최대값이 여기까지로 존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만큼을 더한 게 S1, 이만큼을 더한 게 S2, S3, S4 이렇게 간다고.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럼 S8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까지가 S8이 된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A8은 양수여야 하고 A9는 음수여야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등호가 붙을 때랑 안 붙을 때의 차이를 보면 됩니다. 여긴 등호가 안 붙었잖아 지금. 그 말은 S8이 다른 거랑 똑같은 게 아니라 그냥 제일 크다는 얘기야. 그 말은 여기는 얘가 0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될까? 얘가 0이 되면 A9가 0이 되어버리면 얘가 의미하는 건 S8이랑 S9가 둘 다 똑같이 추대가 된다는 얘기거든.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를 붙여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니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로 A8이 0이면 얘가 0이면 A8이 0이 되는 순간은 이때는 S7이랑 S8이 똑같아서 버린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긴 등호가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것까지 구분해줘야 돼. 여기는 등호가 안 붙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체크해 주셔야 돼. 이걸 따라와야 돼. 무슨 얘기니? 놓쳤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양수인데를 다 둬야지 최대가 되는 것까지는 괜찮? 그래서 얘가 양수가 음수인 것까지는 괜찮? 근데 0이 왜 안 되냐고? A9가 0이면 얘가 0이면 S8이랑 S9가 똑같아진다고. 이거 괜찮아? 왜냐면 S9라는 거는 S8에다가 A9를 더한 거잖아요. 근데 얘가 0이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 이해돼? 오케이? 왜냐면 여기가 등호가 없기 때문에 커야 되기 때문에 S9랑 똑같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등호가 안 붙는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 문제. 자, 그러면 A 플러스 7D, 즉 112 더하기 7D가 양수고요. 그 다음 112 플러스 8D가 음수가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D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이걸 풀어버리면 D는 마이너스 7분의 112보다 크고, 이걸 풀어버리면 D는 마이너스 8분의 11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니?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16이 나오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점수는 마이너스 15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지. 됐니? 끝납시다. 끝다가 마무리하고 문제를 하면 돼요. 자, 얘들아, 점 깨고. 다음 주면 이제 다시 다 추가하잖아요.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힘내세요, 여러분들. 자, 971번 가볼게요. 자, 일단 문제 한번 천천히 전체로 보시면 N각형의 내각의 크기가 공차가 20도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나와 있어요. N각형의 내각의 크기가 공차가 20도인 등차 수열을 이루네. 그리고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가 40도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어쨌든 가장 작은 내각이 40도고 그 다음이 뭐 60도고 뭐 그 다음이 80도고 이렇게 흘러가겠죠. 맞나요? 자, 근데 N각형이니까 이런 애가 N개가 있겠지. 그치?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이 문제 못 푸는 건 뻔합니다. 여기에다가 N각형의 내각의 합 이걸 써주셔야 되는데 여기를 못 치우니까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지. 이걸 못 치우니까. 그럼 N각형 내각이야. 선생님도 안 해오고 있어 얘들아. 그냥 끄집어내세요. 시험에 선생님도 끄집어내세요. 그냥 풀거든. 그러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인데? 180. n이 3일 때 180도다. 그치? 사각형은? n이 4일 때는 360도 아닌가요? 오각형은? 어떻게 구해요? 원래 이거 다 삼각형을 쪼개는 거야 얘들아. 삼각형이 2개다. 오각형은 삼각형이 3개다 이렇게. 즉 얘 자체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형태 자체가 180도씩 커지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따라와. 자, 그럼 선생님이 이 각에 대해서 이놈의 수열을 BN이라고 잡아서 일반항을 한번 잡아보면 얘는
등차 180 요게 공차고요. 그럼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맞나요? 근데 3을 대입해서 180이 나와야 돼. 그러면 3을 대입해서 180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00 360 이게 맞나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3을 대입해서 180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은 아마 이게 편하게 외우고 있겠죠. 180에 n에 n-2가 되는 거예요. 3 넣으면 180 나오고 4 넣으면 360 나오고 이렇게. 이걸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실 분들은 외우시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끄집어내실 분들은 끄집어내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여기는 얘를 180에 n-1이라고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아래는 지워버리고 자, 이제 이 왼쪽을 풀어버리면 내가 지금 n각형에 대한 합을 쓰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갖다 쓰면 되겠다. 맞아요? 근데 마지막 항을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S는 2분의 n에 2a 플러스 n-1b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마지막 항을 모르니까. 그래서 2a 플러스 n-1의 공차 주어진 얘를 풀어버리면 n의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따라옵니까? 이걸 풀면 답입니다. 자, 넘어가서 969번 갑시다. 969번. 성빈아! 졸리면 뒤로 나가. 너. 일어나. 옷 벗어. 자, 지웁니다. 969번 갑시다. 중간고사 전날까지 공부 시간을 매일 15분씩 늘리기로 하겠대요. 중간고사 전날까지 15분씩. 첫날에 공부 시간이 1시간이요. 중간고사 15분씩 늘려. 근데 이때 중간고사 전날에 공부한 시간이 3시간 30분. 공부한 시간의 총합을 구하라. 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부 1시간 만이요? 애기인가 보다. 초등학생인 거야, 초등학생. 아, 그래요? 아니면 이건 일단 중고등학생은 아니야. 대학생. 대학생은 이것도 아니에요. 대학생 아예 안 하죠.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이거 봐봐, 얘들아. 첫날 1시간 했고 15분씩 증가해서 마지막 날 3시간 30분 했대. 그 말은 15분씩 증가했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등차수열을 의미하는 거고 문제에서 이놈의 합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합 공식이 두 가지로 나뉘어야 돼. 합 공식이 SN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t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2분의 n에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하던지 이거 해줘야 된다고. 따라오니? 근데 이 문제는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줬잖아. 착한 문제라는 거지. 맞아? 그럼 뭐만 구하면 돼? 이제 항의 개수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 항의 개수. 따라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놈의 일반항을 지금 천천히 잡아줘야 되는데 자, 여기가 시간이니까 여기도 시간으로 바꾸면은 4분의 1시간 이렇게 되겠죠. 공차가 4분의 1 시간이라는 얘기야. 그럼 일반항 잡읍시다. 일반항 AN은 공차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N. 맞아? 그 다음 첫날 1시간이니까 1 대입해서 1 나와야 돼. 그러면 뒤에가 더하기 4분의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따라와. 그러면 이놈 얘는 시간으로 바꾸면 2분의 7시간이 되나요? 맞아요. 자, 여기다 몇을 대입해야지 2분의 7이 되는 거야? 감산 안 되죠? 문제는 안 돼요. 4분의 14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니까 4분의 11 이렇게 돼서 여기가 11번째 항이다라는 거죠. 11번째. 11을 대입하면 얘가 나오는데 11번째 항이다. 즉 항의 개수가 11이다라고 표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2분의 11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 됐습니까? 그래서 항의 개수 찾는 거 연습했죠? 우리 항의 개수 찾는 거 이런 거. 네. 자, 이런 거 항의 개수 찾는 거 얘들아. 이놈의 일반항을 찾는다.
공차가 6이고 첫 번째 항이 4이니까 6n-3 잡아버리면 얘가 첫 번째 항 A1, 얘가 두 번째 항 A2 이런 식으로. 얘네 몇 번째 항? 여기다가 11을 대입하면 되니까 항의 개수 11개다 이렇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까요? 항의 개수 몇 개일까요? 일반항 잡읍시다. 일반항은 공차가 2니까 2n-1 이렇게 잡으면 되나? 맞아? 이렇게 잡으면 되니? 이놈은 여기 n에다가 뭐 대입해야지 나와요? 여기 n에다가 2에 n-1을 대입해야지 나오니? 따라와. 그럼 얘는 a에 2에 n-2란 얘기야. 그럼 항의 개수가 몇 개라는 얘기야? 2에 n-2개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더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일반항 잡아주시고 항의 개수를 찾겠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걸 답을 내려면 항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일반항 구한 다음에 항의 개수를 찾겠다 이렇게 답했어. 됐어? 자, 넘어가서 972번 973번 972번도 있네요. 자, 지우입니다. 972번 갔다가 3번 가면 괜찮 끝. 자, 이렇게 있대요. P2Q2퍼 같은 간격으로 10개의 점이 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 보시면 내가 구하려는 길이는 P, Q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길이를 구하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같은 간격으로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지금 다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야. 이 길이가 다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건 이렇게 갑시다 얘들아. AN이라는 애가 등차 수열이면 이 AN은 N에 대한 1차식이라고요. 오케이? 등차 수열이면 N은 N에 대한 1차식 이런 형태인 거야. 그러면 얘가 N에 대한 1차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1차 함수라고 봐버리면 얘는 그냥 이렇게 생긴 직선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따라와. 근데 가끔 이런 문제 나와요. 얘를 수열로 바라보면 이 수열은 이 n에 대한 정의역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실수 전체? 여기 뭐밖에 못 들어와 수열은 자연수밖에 못 들어오지? 그래서 정의역은 자연수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실제 이 수열은 어떻게 찍히냐면 1을 대입한 여기가 1,A1 2를 대입한 여기가 2,A2 3을 대입한 여기가 2 이렇게 점들만 찍히는 거야 사실 이걸 수열은. 여기까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이 점들은 무조건 다 한직선 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이러한 점들은 전부 다 한직선 위에 있는 거야. 왜? 여기 위에 점이니까. 자, 그럼 반대로 내가 구하려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점들을 보면은 여기에 있는 얘네가 한직선 위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놈의 간격이 같대. 그 말은 얘네가 사실 다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예요. 이놈의 y값이 거꾸로 가면 자, 이놈의 y값이 뭐야? A1, A2, A3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이놈의 y값이 사실은 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바로 봐주면 되더라. 직선 위에 각각의 점들을 이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넣으면 이놈들은 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 사실 얘네 이 길이 하나하나가 다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야. 하나하나 다 등차 수열.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떤 문제냐면
선생님이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잡고 얘를 마지막 10번째 항이라고 잡으면 내가 지금 구하려는 것은 A2부터 시작해서 A9까지 합을 구해달라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내가 구하려는 건 A2부터 A9까지 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따라오니?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등차수열 합이니까 등차수열 합공식을 갖다 써주시든 아니면 첫 번째 하고 마지막 항의 합을 찾아주시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은 이놈하고 이놈을 더하면 얘라고 보여요. A2랑 A9를 더하면 당연히 A11 여기 둘이 더하면 11 나오잖아. 11. 이 둘이랑 똑같다고. 등차수열 특징이 뭐야? 첫 번째랑 마지막과 이렇게 둘이 더하면 똑같다고. 이해돼? 그래서 이 둘이 더한 거랑 여기는 이 둘이 더한 게 사실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하고 마지막 항을 사실 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그럼 항의 개수는 2부터 9까지니까 항의 개수가 8개고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 이 두 개를 더하니까 이거 11, 16이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바로 답이 나왔거든요. 따라와. 첫 번째 하고 마지막 항을 돌려서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얘들아 이거 도형적으로 보면은 등차 수열이 약간 이런 식으로 가서 닮음이다라는 거예요. 약간 도형적으로 잠깐 볼게.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 길이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 이렇게. 그럼 선생님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D라고 잡아보면 닮음이잖아. 이 삼각형 1대1 닮음이지. 그럼 얘는 뭐야? 이 D가 되겠지? 얘는 뭐야? 3D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이 길이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6 플러스 D가 되는 거고 이 길이가 의미하는 건 6 플러스 2D 이만큼은 6 플러스 3D 이만큼은 6 플러스 4D 그래서 등차수열이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완벽한 뭐 증명은 이렇게 가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더 좋다고. 한 직선 위에 있다면 그 점들은 다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거. 따라옵니까? 자 넘어가서 973번 갈게요. 973번 지웁니다.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자 973번 갈게요. 자 별표 5개 쳐놓으시고 자 봅시다 얘들아. 이거 다 집중하세요. 알고 계신 분들도 다 집중하세요. 자 갑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이 문제 읽는 방법 첫 번째 SN이 나왔다. SN을 줬다라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SN을 알면 뭘 알 수 있다? 이놈의 일반항 AN을 알 수 있다. 그래서 AN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올라야 돼. AN은 SN-SN-1로 구하면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A1은 SN 이렇게 구하면 완벽하게 AN을 찾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대로 천천히 한번 해보면 갈게요. 자, AN은 SN-SN-로 천천히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럼 얘는 n제곱 더하기 2n에서 저기에다가 n-1을 대입한 n-1의 제곱 마이너스 2에 n-1을 빼겠다는 얘기예요. SN에서 SN-1을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걸 빼버리면 남산이 왜 이렇게 안 뒤지냐? 2n 나오고요.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요. n이 2보다 크면 안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첫 번째 항 A1은 S1하고 똑같다. S1은 3이다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여기에는 이놈이 2보다 크었을 때이고 첫 번째 항은 얘야. 그치? 근데 실제로 내가 여기다 1 한번 대입해볼게. 자 여기다 1 대입하면 뭐야? 3 나오지. 즉 A1은 3이 딱 나와버린단 말이야. 이건 좀 신기한 케이스인 거야.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얘가 마침 나왔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눠 쓸 게 아니라 그냥 합쳐서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거 괜찮니?
이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A1이 4라고 나올 수도 있어. 만약 A1이 4라고. 그럼 합체가 돼야 안 돼. 안 돼. 여기 1 대입하면 4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합체가 안 된다고. 근데 합체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AN이라는 놈은 n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읽을 수 있다는 얘기야.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구나.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얘를 보시면 얘는 두 칸씩 가고 있죠. 두 칸씩. 맞아? 근데 얘는 공차가 2야. 그러면 두 칸씩 가면 공차가 몇이라는 얘기야? 4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갈 때는 공차가 있으니까 2씩 간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은 얘는 두 칸씩 가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공차가 4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놈의 공차를 빨리 찾아주는 거야. 공차는 4다. 맞아? 그리고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이다라는 거지. 그럼 첫 번째 항은 뭐야? A1은 3이라고 알고 있죠. 맞나요? 그럼 등차 수열 합공식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제 항의 개수가 필요한 거지. 항의 개수. 얘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고 첫 번째 항까지 구했어. 그럼 이제 항의 개수가 필요하다. 항의 수 구해. 그럼 항의 개수는 아래만 보면 된다. 1, 3, 5 가서 99까지. 맞니? 그럼 일반항 잡아. 일반항은 2K-1이네.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그럼 여기 몇 대입해야 돼? 50 대입하면 99 나오지? 전체 항이 50개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50. 이렇게. 따라옵니까? 답을 내보시면 답은 2분의 50에 2A 플러스 n-1 D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우고 조금만 더 정리 좀 할게요. 여기 지웁니다. 등차 수열의 화학 SN의 형태. 자, 이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을 AN을 A 플러스 N-1T 이렇게 잡을 때 SN이라는 거를 공식으로 열심히 막 구할 수 있단 말이지, 지금. 그치? 그거 한번 써보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T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우리가 등차 수열도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보기보다는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이렇게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여기는 얘를 이렇게 보기보다 한번 전개를 해볼게. 자, 이 상태로 내가 전개를 한번 해보면 얘는 2분의 dn제곱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 n에 대한 개수가 2분의 2a-d n 이렇게 튀어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SN이라는 놈은 등차 수열의 SN이라는 놈은 n에 대한 2차식은 맞아. 하지만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2차식인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등차 수열의 합 SN은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n에 대한 2차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SN이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n에 대한 2차식일 경우에 그놈의 일반항 AN이 무조건 n에 대한 1차식 등차 수열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첫 번째 등차 수열 합 SN은 일단 이거 쓰고 갈게요. AN제곱 더하기 BN, 즉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n에 대한 2차식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생긴 놈을 보니까 봐봐. 최고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 되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고차항 개수를 2배를 하면 공차가 나오는 거야. 최고차항 개수를 2배를 하면 공차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에 SN의 2차항의 개수 이놈에다가 2배를 해버리면 얘가 공차가 나오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선생님이 SN이
좀 전 저 문제 한번 갈게요. n제곱 더하기 2n일 때 an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구했지? 얘를 sn-sn-1로 구했지. 근데 지금부터 빠르게 한번 구해보겠다. 첫 번째는 얘를 딱 보는 순간 n에 대한 2차식이야. 근데 상수항이 없지. 그러면 an은 무슨 수열일 것이다? 등차 수열일 것이다 라고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차란 말이야. 공차가 뭐야? 최고차항 개수의 2배를 하면 뭐가 나와? 공차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놈의 공차는 뭐란 얘기야? 최고차항 개수 2배를 하니까 2란 얘기야. 그럼 공차가 2니까 2, n 이렇게 생겼겠네. 따라오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첫 번째 항이 뭐야? 첫 번째 항 A1이 뭐야? S1이랑 똑같지? 이걸 직접 구해. 그럼 S1이 뭐야? 3이죠. 저걸 가지고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이 3이니까 1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는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될까요? 이거 일단 이거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차이 느껴봐, 얘들아. 여태까지 어떻게 구했어? sn-sn-1은 a가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맞아? 이거 하다가 막 암산 안 되고 막 실수한단 말이지.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따라오세요. 자, 이거 일단 필기하긴 할 건데 좀만 더 연습하고 할게.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문제에서 an을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an을 구하라. 자, 그러면 누군가는 얘를 막 sn-sn-가 이렇게 열심히 구한다고. 근데 지금 딱 봐도 귀찮잖아. 그치? 상수항이 없으니까 a는 등차 수열일 것이다. 최고차항 개수의 2배를 하면 걔가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 그럼 공차가 몇이야? 4야. 4n 이렇게 생긴 거야. 됐니? 그 다음 첫 번째 항 1을 대입하면 뭐야? 6이 나온다고. S1은 A1은 여기 이렇게 된다고. 그럼 1 대입해서 6 나와야 돼. 그럼 일반항 뭐야? 이렇게 해주면은 시간 단축이 된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따라오십니까? 자, 그럼 얘는 공차 뭐예요? 1이죠? 최고차항 개수 2배를 하면 공차라니까 공차 1이야 얘들아. 그 다음 1 대입해서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1 나와야 되니? 1 대입해서 마이너스 2분의 1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3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SN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일 때 일반항을 빠르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필기하는 거. 자,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를 잘했다면 이제 등차설에 대한 개념은 끝난 겁니다. 보세요. SN이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기도 하는데 가끔 여기에 상수항이 이렇게 딱 팀밀어서 나올 때가 있거든. 상수항이 팀밀어서 나올 때. 그럼 일단 얘는 등차수열은 아니야. 등차수열이려면 이놈의 일반항 AN이 등차수열이려면 얘가 없어야지만 등차수열이야. 자, 근데 이놈의 일반항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할 테니까 이해가 됐다면 써보길 바래요. 자, 내가 이놈의 일반항을 구할 때를 한번 살펴보면 봐봐. SN에서 SN-1을 해가지고 일반항을 구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k에서 n 대신에 n-를 대입해버려서 이놈을 빼게 돼. 그럼 잘 봐. 여기에서 이 상수항이 1이든 상수항이 2든 상수항이 3이든 상수항이 100이든 일반항을 구할 때 이 상수항은 무조건 사라지지 않니? 이거 이해될까? 상수항이 1이든 2든 100이든 3이든 상관없이 AN을 구할 때는 이 상수항은 무조건 소모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따라와. 여기까지. 자, 그러면 봐봐. 일단 계산해볼게. 자,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2n 더하기 1이 나와요. 근데 n은 2보다 크다 때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AN은 2n 더하기 1이 나오고요. 자, 첫 번째 항 갑시다. 첫 번째 항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하게 되니까 첫 번째 항이 3 더하기 k 이렇게 나오겠지. 즉 얘는 k가 0이 아니라면 합체가 안 되는 거야. 따라와. k가 0이 아니라면 합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써줘야 돼. 자, 그러면 어디까지 기억하는 게 좋냐면 SN이 n에 대한 2차식이지만 상수항이 존재해. 상수항이 존재할 때는 얘는 둘째 항부터 등차수입니다. 둘째 항부터 등차수.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거야. 둘째 항부터. 실제 이런 수열 선생님이 써보면 첫 번째 항은 3 더하기 K고 두 번째 항은 1을 대입하니까 5고 7이고 9고 11이고 13이고 해서 첫째 항만 덩그러니 남겨있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니까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으면 완벽한 등차 수열. 상수항이 존재하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 자, 그러면 이때 AN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겠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K는 일반항을 구할 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가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가려. 그럼 일반항 구하는 거 어떻게 했어? 등차 수열을 구한 거 아니야? 맞아. 그걸 활용하면 잘 봐. 이놈의 일반항 AN을 가려. 오케이? 그러면 공차가 몇이야? 최고차 항계수 2배를 하니까 공차가 2야. 그리고 첫 번째 항이 뭐로 보여야 돼? 가렸으니까 0이라고 0. 아, 여기 K가 0인 거야 지금. 그럼 첫 번째 항이 뭐야? 3으로 보여야 된다고. 그러면 얘가 공차가 2고 첫 번째 항이 3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그리고 첫 번째 항 따로 써줘야 되는 이거죠. 3 더하기 K. 이걸 가리고 똑같이 구하라고. 얘랑 똑같이. 단 n은 2보다 크다 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다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상수항이 있든 없든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된다. 선생님 말. 단 여기서 이걸 안 가려버리면 첫 번째 항을 구할 때 틀릴 수가 있습니다. 가려야지만 첫 번째 항 데이터를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거. 조금만 연습해. 하나만 해석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AN을 구하라고 나왔어요. AN을 구하라고. 자, 그러면 AN을 구하는 방법. 일단 가려. 그럼 공차가 몇으로 보여? 4로 보이니? 맞아. 4n 잡아. 그 다음 이거 가리고 1 대입해서 뭐 나와야 돼? 6 나와야 돼. 1 대입해서. 그럼 1 대입해서 6 나오려면 뒤에는 더하기 2. 단 n은 2보다 크나 같은 경우. 따라오니까 다음 첫 번째 항 A는 뭐예요? 1 대입하니까 S1은 8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더 나아가서 얘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특징까지 잡아주시면 등차 수열 합에 대한 내신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거예요. 개념만. 알겠니? 그래서 빨리 구하는 방법 꼭 알고 계셔야겠죠? 왜냐면 이거 모르면 한 1분 정도는 소요가 돼요. 막 여러분들 계산하시는데 그거를 단축하길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친가. 그래서 뭐 974부터 문제 뭐 오답하실 분은 오답하면서 이것도 최대한 좀 활용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웁니다. 오늘 시험은 삼각함수랑 삼각형 이렇게 한 반반 냈어요. 삼각함수가 자신 있으면 삼각함수부터 푸시고, 삼각형이 자신 있으면 삼각형부터 푸시고. 자, 얘들아 등비수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 마음 편해요. 자, 봅시다. 자, 등비수열. 우리 등차수열은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배웠고요. 그럼 칠번 보시면 돼요. 등기수열은 곱이 일정하면 B가 일정하면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4, 8, 16, 32, 점점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항을 자, 여기 쓸게요. 지금 보면 얘가 2분의 4, 4분의 8, 8분의 16 얘가 2로 전부 다 일정한 상황이지. 그치? 이게 B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B가 일정한 수를 등비수열이라고 부르고요. 이 2라는 놈을 공통된 비나라고 해서 공비라고 부르는 것만 달라요. 공차는 공통된 차라고 해서 공차라고 불렀을 뿐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얘가 등비수열이다라는 거고. 자, 첫 번째 항을 내가 A라고 똑같이 잡으면, 그리고 공비를 R이라고 잡아보면 두 번째 항을 AR, 세 번째 항을 AR 제곱,
AR 세제곱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내가 n번째 항을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볼 거거든. n번째 항, 즉 일반 항 등차 수량 똑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 항 AN을 잡아보면 자 첫 번째 항은 아래 0제곱, 두 번째 항은 아래 1제곱, 세 번째 항은 아래 제곱, 그럼 말번째 항은 아래 n-1제곱이 되겠네. 따라옵니까?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함은 첫 번째 항에다가 아래 n-1제곱 이렇게 따라온다라는 거야. 근데 등차하고의 차이는 뭐야? 등차는 a 플러스 공차가 하나 줄었죠? 그쵸? 지금은 여기 공비가 하나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끝. 끝. 자, 그 다음 등비수열의 표현. 저번에 등차수열의 표현하면 떠올라야 돼, 얘들아. 문제에서 대놓고 등차수열이라고 주면 참 착한 문제. 하지만 그렇게 안 주고 등차수열의 경우 이거 이렇게 나와도 등차수열이다 라고 읽어줄 수 있어야 됐었고, 그 다음 가운데 있는 항을 2배를 하면 양옆에 있는 항하고 똑같다. 이거 등차 중앙에 대한 이것도 등차수열을 의미한다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됐었고, 그 다음 AN이 n에 대한 1차식 이거 등차수열로 읽을 수 있어야 됐었어. 오케이? 근데 조금 더 하면 이제 SN이라는 애가 n에 대한 2차식 이렇게 표현되면 얘도 이놈의 일반항 AN은 등차 수열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추가된 것 뿐이야, 얘들아. 이해되니?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다면 그놈의 일반항도 등차 수열이다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얘가 등차 수열의 표현이었습니다. 등차 수열의 표현. 자, 그럼 이제 등비수열의 표현도 한번 천천히 들어보면, 자, 등비수열의 표현 어떻게 생기면 되냐면 AN이 지수함수 형태로 생기면 돼요. 지수함수. A의 아래 n-1제곱. 여기에 있는 이 A는 그냥 하나 상수일 뿐이고 밑이 R인 지수함수에 대한 식인 거야. 밑이 R인 지수함수에 대한 식. 지수함수예요. 등비수열. 밑이 R입니다. 자, 그래서 AN이 문제 풀다 보면 막 9에 8에 n-3 이렇게 딸려올 수도 있고요. AN이 2에 3에 2n-1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그럼 얘가 모두 다 지수함수라는 거지. 그럼 공비가 몇이라는 얘기야? 여기 공비는 8 바로 읽으면 돼요. 여기 공비는 3의 제곱이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왜 여기는 아래 n제곱, 밑이 9인 지수함수인 거지. 따라옵니까? 얘는 공비가 9가 되는 거야. 이거. 정확히 체크해야 돼. 얘는 공비가 8이 되는 거고. 어쨌든 지수함수의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뒤에 찌꺼기는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정전선이라는 게 뭐 수출되는데 그럼 지금 지수함수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등비수열을 표현하는 하나의 식이고요. 자, 그 다음 자, 등비수열의 등비 중앙도 한번 보시면 봅시다. 자, 이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하면 양쪽을 곱한 거랑 똑같아요. 가운데를 제곱하면 a제곱 r제곱이고 양쪽을 곱하면 이렇게 똑같은 형태가 돼. 실제로 여기도 보자. 자, 이거 가운데 제곱하면 양쪽을 곱한 거랑 똑같지. 만약 이게 등비수열은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등비 중앙의 표현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하시면 양쪽을 곱한 것과 똑같다. 얘도 등비수열의 하나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등비 중앙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a n분의 비율이 똑같다라는 표현이다. 비율이 똑같다. 얘가 말, 그럼 얘가 공비. 이렇게 세 개가 등비수열의 표현이 됩니다. 등비수열의 표현.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등차수열의 표현. 자, 그 다음 등비수열의 합. 자,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합도 두 가지로 암기를 할 거야. 등차수열의 합도 두 가지로 암기한 게 떠올라야 돼. 등비수열도 두 가지로 암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을 선생님이 천천히 한번 증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등비수열의 합 SN은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이다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얘를 선생님이 전부 다 바꿔보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점점점
A 아래 n-1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은 여기는 이 식에다가 R을 한번 곱해서 RSN을 한번 써볼게. 증명 뭐 딱히 궁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더 똑똑하신 분들이 그냥 한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여기다 R을 한번 곱해보면 자 여기다 R 곱하면 얘가 AR의 제곱 AR의 n-1제곱. 자 여기 위에 식에다가 R을 곱하니까 여기는 AR의 n제곱까지 이렇게 따라와요. 여기까지 괜찮니? 이 위에다가 R을 곱하면 여기다 R을 곱한 거 R에다 쓴 거야. 따라온 게 여기까지. 그리고 이 두 식을 빼버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뭐 하고 싶으면 지금 SN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야. SN을 구하는 방법. 자, 이 두 개를 빼버리면 여기서 여기를 뺀다. 그러면 SN-RSN 이렇게 돼. SN으로 묶어버리면 L-R 이렇게 되네. 그 다음 여기 위에서 아래 빼봐. 위에서 아래 빼면 다 지워지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럼 뭐만 남아? A에서 A 아래 N제곱 빼고 이런 형태만 남는 거야. A로 묶을게. A로 묶으면 1 아래 N제곱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야. 따라오니 여기까지. 내가 구하려는 건 SN이야 SN. 자 그럼 SN은 이걸로 얘를 나눠버리면 되겠네. SN은 1-R로 나눠버리면 되겠네. 결론 SN은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선생님이 두 가지로 외울 건데 이거는 정말 외우기가 쉬워 얘들아. 선생님이 분모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할게.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곱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하면 식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도 바뀌어요. 이 두 개씩 똑같지? 그치? 근데 왜 두 개로 외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모가 음수가 나오는 걸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공비가 R이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때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때 분모가 0이 되지 않게끔 할 때. 얘는 공비 R이 1보다 클 때 많이 쓰는 편이다. 1보다 작을 때. 무슨 말인지 되나요? 공비가 2분의 1이면 이 공식을 쓰다가는 분모가 마이너스가 돼서 식이 조금 꼬여버릴 수가 있어. 공비가 2분의 1 이런 형태면 이 공식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조금 더 빠르고 실수 줄이기 위해서야. 따라오니? 또는 공비가 1보다 커. 공비가 2하고 3이야. 그러면서 대입하면 분모 음수 나오잖아. 꼴 보기 싫다고. 이 공식을 쓰겠다고. 따라와.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게 궁금해야 되냐면 선생님 R이 1이면요? 이거 궁금해야 돼. R이 1이면? 자 R이 1이면 애초에 여기서 1로 R이 1이면 1-R로 나눌 수가 없단 말이야. R이 1이면 이 형태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R이 1일 때는 SN은 A 더하기 AR 근데 R이 1이야. 그 다음 AR 제곱 R이 1이야.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야 얘들아? SN이라는 건 항이 몇 개야? A1부터 AN이니까 N개지? 이런 게 N개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AN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R이 1일 때는 그냥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R이 1이 아닐 때는 이 공식을 활용하면 된다. R이 1일 때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겠죠? 너무 시시하니까. 그렇죠? 여기까지가 공비들의 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김에 그래 한 김에 제가 찍지 마. 봐봐 얘들아. 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특징을 어떻게 알아봤냐면 조금 전에 복습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식을 어떻게 알아봤냐면 SN을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라는 거를 전개하면서 2분의 D N제곱 더하기 2분의 2A 마이너스 D의 N 이런 형태라고 우리가 알아본 거야.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두 배하면 공차가 된다고 알아본 거야.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체크한 것 뿐이야. 마찬가지로 등비수열 공식을 외웠단 말이야. 이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보세요. 자, 이런 선생님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쪼개서 써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R-1분의 A의 R의 N제곱 쓴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R-1분의 A 이런 형태로 쓴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랑 요걸 더하면 0이 될 거예요.
이게 등비술의 합의 형태예요, 여러분들. 저랑 저걸 더하면 0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면 SN이라는 건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인데 A에 R에 N제곱, N-N제곱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뒤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둘이 더하면 0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조금 더 체크. SN이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는 그냥 이 지수함수의 밑 자체가 공비가 되어버립니다. 이 자체가 공비가 되어버려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있는 이 R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공비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이쪽인가 맞네. 자, 여기 뒤에 뭐가 있어야지 완벽한 등비수열을 이룰까? 일반항이. 9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9에 N제곱 이렇게 보여야 돼. 여기 마이너스 9가 있으면은 일반항이 완벽한 등비수열을 이뤄. 따라오니 여기까지. 그 다음 공비가 뭐란 얘기야? 바로 9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자. 공비가 바로 9야. 공비가 바로 9로 보여야 돼. 그러면 이걸 체크한다면 AN이라는 걸 누군가는 SN-SN-를 하거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또 없어져. 잘 봐. 어떻게 생겼냐면 A에 9에 N-1제곱 이렇게 생긴 거야.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에 R에 N-1제곱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 지금? 1 대입하면 그런 거 나오네. 72가 나오거든요. 1을 대입하면 첫 번째 1 대입하면 72가 나와야 돼. 그럼 A는 72 이렇게 써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기에 있는 이 밑 자체가 공비임을 체크하시면 일반항을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시간에 아마 등비수열 또 질문하면서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또 얘기해 줄 거예요. 하시겠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등비수열에 대한 개념이 끝입니다. 원리학계. 원리학계 생명연구밖에 시험에 안 되는데. 자, 지울게요, 여러분들. 지워도 될까요? 지웁니다. 그래서 얘들아 계속해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수원은. 아시겠죠? 왜냐면 어차피 어려운 문제는 실제로 많이 풀 거고요. 실력도 많이 늘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시간 싸움이 좀 심할 테니까 계속 알려주는 것 좀 받아주세요. 자, 지금부터 등비수열 문제 풀고 그냥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시간 좀 주고 등비수열 문제 풀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 시간이 끝났고요. 선생님이 이해를 한번 시켜볼 테니까 잘 따라보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1회 시행한 걸 선생님이 A라고 하고 2회 시행한 걸 A2, 3회 시행한 걸 A3 이렇게 쭉쭉쭉 나열했을 때 10회 시행하고 남아있는 거니까 A10을 구하라는 문제야. 그리고 이게 지금부터 등비수열의 형태를 이룬다는 걸 한번 납득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을 구하면 첫 번째 항은 지금 이렇게 생긴 거 3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3개.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선생님은 이 전체 넓이에다가 전체 넓이는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야? 4개가 있는 거지? 근데 3개만 있으니까 4분의 3배로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전체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 곱하기 4분의 3을 하니까 정리하면 4 루트 3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한 번 더 이 짓을 하면 아까는 여기는 얘가 나가 떨어진 거고 그치? 지금은 나머지 삼각형에 똑같은 짓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네가 또 나가 떨어진단 말이야. 여기까지 맞니?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려는 건 이놈들의 넓이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2라는 놈은 A1에다가 잘 봐. 4개의 삼각형이 있었는데 3개가 된 거 아니야? 4개의 삼각형이 있었는데 3개가 됐고 4개의 삼각형이 있었는데 3개가 된 거 아니야? 지금 여기다가 똑같이 4분의 3을 곱했다라는 거예요. 또는 전체로 보면 전체는 이 삼각형이 몇 개 있어? 12개 있지. 근데 12개 중에 몇 개 나와 있는 거야? 9개 나와 있는 거지. 이렇게 가면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3으로 나오니까 4분의 3이야. 이해되세요? 즉, 한 번 시행할 때마다 4분의 3배씩 흘러가고 있다는 거야. 따라오니? 그 다음 똑같아. 똑같이 여기 똑같은 짓을 하면은 똑같이 또 여기도 4분의 3배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기도 똑같이 4분의 3배가 될 거다라는 거죠. 따라오니까 즉 공비가 4분의 3인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 항이 얘고 첫 번째 항이 이거 계산합시다. 3루트 3이고요.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의 9제곱을 하면 된다는 거죠. AR의 9제곱 이렇게. 따라오니까 그 답이 얘가 답이 됩니다. 오케이. 그 아래 문제 마찬가지로 읽고 한번 해보세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이런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잘 봐. 우리는 T99라는 얘기는 어쨌든 이렇게 도형이 나오면 막 닮은 도형 나온단 말이야. 이런 형태랑 똑같은 짓을 맨날 반복해요.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해요. 중점을 찍고 연결했을 때. 그러면 이 전체가 사실은 다 닮음이란 말이야. 닮음.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일단 닮은 도형이구나 라고 먼저 보이시면 얘는 머릿속에는 등비수열 문제구나 라고 일단 체크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등비수열은 뭐야? 비가 일정하는 거란 말이야. 계속 똑같은 비율의 형태로 막 흘러가고 있으니까 지금 애초에 등비수열 문제구나 라고 그냥 못을 박았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첫 번째로는 A라는 즉 초항을 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공비만을 구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야. 첫 번째 항과 공비만을 구하면 내가 구하려는 99번째는 A, R에 98 이렇게 구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니? 첫 번째 항하고 그 다음 공비만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을 어떻게 구하냐면 첫 번째 항은 문제에서 약간 도형적인 요소를 줍니다. 도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판단해서 직접 구하시는 거고요. 공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공비는 닮음을 활용한다라든지 닮음, 길이비, 넓이비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지금부터 공비를 찾아보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게. 자 일단 내가 이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첫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근데 문제에서 이 큰 놈의 넓이가 8이라고 나왔어. 전체 큰 사각형의 넓이가 8이래.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2루트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때 내가 구하려는 건 이 빨간색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가 중점이니까 여기가 루트 2, 여기가 루트 2가 되겠네. 그럼 여기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대 1대 루트 2여서 한 변의 길이가 2가 된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즉 첫 번째 항은 2라고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은 닮음을 가지고 지금 공비를 찾는다 그랬는데 내가 어떠한 짓을 반복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의 형태가 이놈의 사각형으로 바뀐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닮음인 게 보여요. 근데 넓이비를 구할지 길이비를 구할지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 노란색의 넓이는 이 노란색의 넓이를 2배 하면 빨간색의 넓이가 된다고 보이나요? 보이세요? 이렇게 쪼개보면 이렇게 합동이니까 즉 노란색의 넓이를 2배 하면 빨간색이 된다는 거지. 즉 넓이비를 구하면 넓이비가 2분의 1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흘러갈 때 넓이비가 2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넓이야. 넓이가 아니야. 내가 구하려는 건 길이야. 그럼 길이비로 바꾸면 길이비는 루트를 씌우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넓이 b가 제곱이면 길이 b는 그냥 a 대 b면 여기는 a 제곱 대 b 제곱으로 흘러가니까. 따라오니까 그래서 길이 b가 루트 2분의 1 즉 얘가 공비가 된다고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오니 그래서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놈의 98제곱을 하면 답이 나온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일단 푸는 틀 자체를 첫 번째 하고 공비만을 빠르게 구한다라는 공비를 잘 넣어서 했습니까?